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8일 금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리플 판결은 잘못되었다며 강하게 비난하면서 항소 의지를 간접적으로 비친 SEC 게리 겐슬러가 한 발 물러난 스탠스를 보였습니다. 본격적으로 항소를 제기하기 전에 법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혹은 리플과의 합의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숨겨진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항소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다음과 같이 말을 아끼는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5명의 위원 중 1명이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서 조치를 아직 취하지 않았다. 위원회가 권고를 하면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또 법원 판결을 면밀히 보고 있다라는 발언도 추가를 했는데요. 사실상 법원 판결을 면밀히 보아도 법에 의거한 판결이기 때문에 SEC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까 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이 항소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XRP가 날개를 완전히 펴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렇지만 애초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오히려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리플을 이길 수밖에 없는 소송이고, 오히려 투레시 판사의 약식 판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던 만큼 항소법원을 거쳐서 대법원을 가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리플이 더 우세한 싸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장기 XRP 홀더 분들께서도 전체적인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SEC가 설사 항소를 하더라도 코인베이스와 SEC의 또 다른 소송 배틀의 결과는 XRP가 코인베이스에게 호재가 되었듯 역으로 코인베이스가 XRP의 호재가 될 수 있는 만큼 항소를 무조건 악재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여러 상황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트윗에 보니 존 디튼 변호사가 코인베이스와 SEC 소송에 있어서 코인베이스를 위한 법정 조언자로 등록해주기를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리플 소송과 비교하면 아직 4,134명 정도에 그치지 않았지만 큰 그림에서 리플 소송의 뜻을 함께한 사람들의 일부는 또 코인베이스를 위한 법정 조언자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인도 최대 상장사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와 협력해서 디지털 자산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산 운용사 설립을 위해서 공동 출자한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이 소식이 매우 큰 소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와 그리고 엄청난 인적 자원을 보유한 나라의 최대 상장사가 만나서 각각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50대 50의 지분으로 조인트 벤처, 지오 블랙록을 설립하고 디지털 자산을 위한 자산 운용사를 설립했다는 것은, 즉 돈이 모아질 수 있는 곳이면 발빠르게 움직이는 블랙록이 이번에도 그런 돈의 냄새를 맡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근에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다, 비트코인이 화폐와 같은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한 것을 보면 비트코인이 주가 되어서 시작이 될 것이지만 비트코인만 가지고 자산 운용사를 운영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현재 주요한 디지털 자산들이 상품으로 만들어져 기관과 그리고 인도를 중심으로 한 전 세계로 팔려나갈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도는 리플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인도의 다수 은행이 리플의 OD를 활용해서 송금 결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리플의 파트너가 비즈니스를 다수 진행하는 UAE와 협력해서 인도는 CBDC 개발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리플 XRP의 유동성은 인도에서도 빛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상품 가치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현재 인도는 브릭스에 속한 나라로서 브릭스는 타이달러를 향해서 중국과 러시아 등과 함께 독자적인 노선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 역학적 관계를 고려해 보았을 때 14억 인구가 살고 있는 인도가 오히려 디지털 자산 금융의 홍콩과 싱가포르에 이어서 떠오르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미국도 아예 진 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미국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가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이 양당 협력으로 위원회를 통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5개월간의 초당적 협력 끝에 이 획기적 법안이 법 제정에 한 걸음 다가졌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제 해당 법안은 하원 전체 회의로 회부되고 여기서 통과가 되면 이제 상원 의결을 거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공화당 주도하에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해서 암호화폐 규제 명확화를 위한 노력을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한 스테이블 코인부터 진척을 만들어낸다면 미국의 중심 산업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이 좀 더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 2분기 GDP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2분기 GDP가 2.4% 성장했다고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는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미국 경제가 강력한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따라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연준이 부담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채권 수익률과 그리고 달러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불안전한 자산인 암호화폐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현재는 가격 따지기 정도로서 FTX 이슈와 같은 큰 악재만 없다면 하반기에 그레이스케일 소송권을 통한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의 상승세에 힘입은 암호화폐 가격의 상승장이 펼쳐질 가능성 혹은 코인베이스 소송이나 리플의 항소 진행 여부에 따라서 리플 XRP 혹은 알트코인들의 상승장이 펼쳐질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추세를 좀 더 관망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기사가 많지 않아서 짧게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